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맞네요. 오늘 청문회도 있었고 행정수도 이전, 또 박원순 관련 의혹, 국회 네. 대정부 질문에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더 논란이 되고 있고 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야 되겠네요. 예, 오늘 국회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오전 시간 좀 쭉 네. 지켜봤는데 크게 봐서 좀 두 가지로 나뉘네요. 그러니까 자녀 네. 병역 관련 의혹 하나 좀 나왔고 또 전대협 의장 출신이잖아요. 이인영 후보가. 사상 검증이죠. 그러니까 사상 검증 너무 네. 반미 친북 이런 공세가 좀 나왔는데 네. 지금 이 시각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추가됐는데. 예. 자, 첫 번째는 사상 검증입니다. 네. 이게 사실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상을 검증할 지경에 있는 인물이 또 이제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요. 네네. 일단은 이 태영호 의원이 포문을 연 게 이례적입니다. 예. 북한에서 귀순한 분이 이제 초선 의원이 돼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 주체 사상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버렸느냐. 아직도 당신은 주체 사상 신봉자가 아니냐. 이렇게 예. 이제 따져 물은 거예요. 패널 들고 와서 자기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버렸다. 예? 예. 후보자는 버렸냐 이렇게 질문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부터 이제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된 거고요. 네. 이인영 후보자는 아니나 다를까 북에서 남으로 건너올 때 전향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자신은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신봉한 적 없다. 이 민주화 운동을 이 청년 시절부터 했을 뿐이다. 예. 그래서 전향 대상자에 적용되지 않는다. 내가 북에서 왔거나 인민군이었던 게 아니지 않느냐. 네. 이거는 설전이 벌어졌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통합당 의원들이 답을 얻어내기 위한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논쟁을 촉발하기 위한 의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녀의 이제 병역 문제, 당연히 후보자 문제 없다고 하죠. 이 지루한 공방이 쭉 이어졌고 예. 마지막 세 번째 논제는 뭐냐면 태도 논란입니다. 태도 논란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실은 처음부터 굉장히 쉽지 않은 이제 이 공세에 봉착을 해서 청문회라는 게 하루 종일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통합당 쪽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인영 장관 후보자가 지나치게 예민하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이 태도와 이 대하는 청문회 자세를 보니 이 장관 업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성격 아니냐 하는 태도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너무 조곤조곤 차분히 해서 예민하게 보이질 않았는데 이런 맞아요. 논란이 또 있군요. 그런데 또 이제 날선 공방이 마치 칼날에 합을 겨루듯이 오간 장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부터 이제 쭉 이제 발췌돼서 보도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의원 불패는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통합당은 오늘 브레이크 상당히 걸 거고요. 지금 이제 3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무난하게 채택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사건 성추행 의혹 관련한 이제 의제가 시끄러웠을 뿐이지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넘어갔고 적격으로 국회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인영 후보자는 아마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채택은 안 될 것 같군요. 보고서가.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상당히 친북적인 통일부 장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니라 괜히 이제 북쪽의 이익을 거두는 역할을 하는 인물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색깔론의 낙인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되고 저희 예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상을 하냐면 하이라이트는 다음 주 월요일에 국정원장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지원 전 후보. 의원인데요. 여기는 지금 벌써 언론 검증을 통합당에서 막 제기하고 있는 것이 하태경 의원은 학력 위조 논란 제기했고요. 그렇습니다. 당국대를 졸업했는데 애초에는 조선대에서 5학기를 이수하고 편입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35년이 지나서 2000년에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시절에
공주 교대로 요게 살짝 바뀌었다. 예. 그럼 이게 날조 아니냐, 학력 자체가. 예. 이런 이제 공방인데, 지금 이제 이 박지원 후보자 펄쩍 뛰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 청문회 때 소상이 다 밝힐 것이다. 엉뚱하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 예. 관련 공방을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거기에 대북 송금 문제 이야기하면서 예. 이미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이미 박지원 후보자를 향해서 적과 내통하는 자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적에게 상당히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여기에 또 대통령까지 한 말씀 하시고 대통령은 대해서. 매우 적절한 발언이라고 이제 받아쳤죠. 예. 이건 뭐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이제 개입이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월요일까지 쭉 이어지는 흐름에 오늘 이인영 장관 후보자가 중간에 결국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이 대북 기조에 대한 이제 비판을 받은 것이다.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이인영 후보자가 대표로 청문회를 했을 뿐이지 이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전체에게 던지는 이 통합당의 질문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서훈 이제 이 국가안보실장도 마찬가지. 지금 또 임종석 이제 외교안보 특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등등에 대한 이제 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통합당의 입장인데 어쨌든 뭐 이 귀화해서 북에서 영국 공사까지 지내고 귀화를 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된 태용호 공사와의 이제 설전은 좀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네, 어쨌든 인사청문회 외에도 지금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예. 이게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입니다. 아, 오늘 참 부결이 됐죠? 결과가 나왔죠? 이거는 예상됐던 거죠. 예. 부결도 어쩌면 그렇게 숫자가 딱 떨어지는지. 예. 애초에 이 탄핵소추를 발의하면서 이건 뭐 100명 이상, 3분의 1 이상이면 발의가 되니까요. 예. 발의하면서 다만 과반 찬성을 어떻게 얻어내서 통과되겠는가. 네. 부결 가능성이 훨씬 높고 가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닐 걸 추미애 장관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할 걸 이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소위 이탈표가 나왔냐? 그게 좀 궁금한데 좀 나왔습니까? 네네. 이탈표가? 그래서 뭐 부결은 부결이지만 그럼 민주당 표로 추산되는 게 얼마나 같을까인데 없었습니다. 아, 없었어요? 네, 지금 찬성이 109명인데요. 예. 이 110명이 그 보수 탄핵소추에 지정이죠. 찬성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국민의당과 통합당입니다. 통합당? 예. 110명. 근데 이 중에 109명이 찬성. 179표가 반대. 179표는 이제 176표는 민주당 표고요. 그렇죠. 예. 열린민주당 3석입니다. 예. 그럼 정의당 어디 갔지? 정의당 지금 이제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288명이 참석을 해서 표결을 했는데 표는 정말 딱 떨어지게 나왔다고 분석이 되고요. 예. 이탈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행정수도 이전 얘기를 이것도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서 딱 핵심만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를 꺼냈고 통합당은 뭐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건 뭐 국면 전환용이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입장인데 그러나 오세훈, 장제원, 정진석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좀 논의하자 이렇게 입장이 좀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반응이. 자, 일단은 통합당에서는 지도부는 이거는 국면 전환용 아니냐. 그렇죠. 급조된 이야기다. 예.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2004년에 이미 위헌 판결 났지 않느냐. 이걸 뭘 재론하느냐. 이건 빗바른 이야기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반응하는 통합당 의원들이 장제원 의원은 이제 부산 지역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여당 의견을 야당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중차대한 이슈는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 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정진석 이 충청권 지역구를 두고 있는 지금 국회 부의장 내정자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직 취임만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예. 그런데 충청권은 여기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렇죠. 예. 세종시만이 아니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충청권, 충남, 충북, 대전 그리고 세종이 모두 다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개헌을 전제로 하되
개헌이 꼭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수도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수건 과제다. 정진석 그렇죠. 의원의 입장은 적극 찬성입니다. 지역구가 충청이니까 뭐 당연한 네. 것 같아요. 정진석 여기에 의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발언이 조금 조심스럽게 자, 당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 네. 이렇게 선을 그었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도 아침에 방송 인터뷰에서 예. 이건 이미 위헌 판결 난 거고 국면 전환을 위한 것으로 의심한다.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요. 예. 이 민주당은 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빠르게 이 행정수도 이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예. 이 야당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을 하고 지금 이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만들자. 여야가 함께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가 하면 예. 사실은 사전 여론조사도 다 끝낸 사안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참여정부에 이어서 민주당은 강력한 추진을 지금 선언하고 예. 밀어붙이고 있는데 방법도 한 3가지로 조절했습니다. 예.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이 있는데요. 예. 이것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겠다. 아하. 그러면 이걸 이제 야당이나 혹은 뭐 누구든 이 위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헌재 판결을 2004년처럼 이게 과연 위헌인지 관습헌법에 위배되는 건지 16년 만에 다시 한번 판결을 받아볼 텐데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원포인트 개헌입니다. 아하. 예. 관습헌법을 이제 아예 극복해버리려면 이 행정수도를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이제 헌법에 집어넣는 거죠. 법률 조항으로. 예. 그러면 이제 이 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 규정이 생기는 셈이고요. 네. 3번째는 국민투표입니다. 아, 국민투표를 할 수가 있군요. 대통령이 부의하면 국민의 의견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과반이 넘는 걸로 나와요. 53.3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게 지역별로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서울 지역만 반대가 조금 높고요. 아, 서울은 반대. 예, 40%대로 팽팽하고 예. 가장 뜨거운 쪽은 이게 의외로 광주 호남이에요. 에? 충청 아니에요? 충청이 아니에요. 광주 호남이에요? 광주 호남이 1위고 그 다음이 충청. 충청, 세종, 대전. 예, 그리고 3번째가 이 경남, 부산. 4번째가 이 경북, 대구. 예, 예. 모두 다 과반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수도권만 50% 아래로 떨어지는데 예. 그래도 경기, 인천도 높은 편이고 예, 서울만 이 부정, 알겠습니다. 반대 여론이 예. 조금 높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이게 국민투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뭐 개헌이나 네.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전 좀 더 논의가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 뉴스 보고 제가 아주 네. 혀를 내둘렀는데요. 네네. 이 행정수도 이전 얘기 나온 거 며칠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벌써 세종의 아파트 값이 2, 3억씩 들썩인데요. 네네네. 이거 뭐 아니 어떻게 이렇게 투기꾼들이 부지런한지 참 혀를 내둘렀고 일단 부동산 자본이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고 민감합니다. 예, 어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20여 번 대책을 내도 아직 못 잡고 있는 거겠죠. 예. 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의혹. 자, 어제 이제 피해자 측에서 이제 기자회견 2번째 가졌는데 크게 봐서 2가지네요. 지난 4년 동안에 한 20여 명의 주변에 호소를 했다는 거 네네. 하나 밝혔고 검찰에다가 먼저 고소를 네. 시도를 했다는 네.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시도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딱 보고 이거 혹시 중앙지검이 이거 관련된 거 아니냐 이쪽에서 먼저 유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가능성은 다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경찰이 이제 고소장을 접수했으니까 예. 경찰에서 유출됐나 이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후에라도 확인되면 책임지겠다. 예. 자, 청와대가 유출했나? 예. 뭐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부인했고요. 예. 결코 유출한 바가 없다. 3번째는 검찰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툭튀가 됐는데 하루 전에 또 무려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여성 아동 조사부의 이 부장 검사가 8일날 만나기로 했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취소한 거예요. 예.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가 예정돼 있다는 걸 하루 전에 미리 알았죠. 그러니까요. 상급 기관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이성윤 이상하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김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정권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 이성윤 윤 총장하고 지검장인데 이제 대척점에 있는. 거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렇죠. 아주 긴밀한 상당히 관계고. 통하고 있다라고 예, 봐야 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 숙제가 하나 남고 예. 대검이 만약에 알았다면 예. 윤석열 총장 라인도 또 알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검찰까지도 지금 이제 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고요. 예.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어제 기자회견의 방점은 고 박원순 시장의 이 성추행 문제가 아니라 20명의 특정된 사람들이 4년간 이 피해 호소를 듣고도 묵인 방조했다. 그러니까 이게. 자, 근데 묵인 방조의 범죄 혐의가 아직 성립 안 돼요. 이제 서울시에 대한 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피해자의 주장은 있으나 묵인이나 방조죄가 범죄 혐의로 성립하려면 공범의 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죄가 실가 입증돼야 되는데 이게 공소권 없음이잖아요. 현재. 아, 그러네요. 또 그런 게 있군요. 수사가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은 이 인권위, 인권위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음 주부터 피해자 진정을 정식 접수해서 조사하기로 한 만큼 인권위원회에서 실제 규명을 해야 될 숙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평론가님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겠네요.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